안녕하세요. 강연 백도시 임소원입니다. 여기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여기서 강연하셨던 분들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아무리 바빠도 단 10초 동안이라도 삶의 여유를 갖자라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강연 백도시를 오늘 시청하시는 그 시간 동안이라도 그만큼이라도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삶의 여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강연 백도시 바로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넌 탈북 한의사 김지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행할 수 없었던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좀 뭐랄까 자괴감이랄까, 다른 세계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났던 거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북한을 탈출. 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의학과에 편입. 남과 북의 한의학을 모두 공부한 최초의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에 한국이 전통의학, 한의학을 좀 이렇게 널리 선전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내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남북한 한의대를 모두 졸업한 한의사 김지은 씨를 소개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김지은 씨께서는 99년에 탈북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오신 지가 이제 10년 되셨죠? 네. 10년이면 왜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다 그러는데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우리 여기 생활에 많이 이제 적응되셨죠? 어떠세요? 뭐 조금 적응되기는 했는데요. 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죠. 어떤 게 부족하세요? 제가 볼게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데. 아직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워낙 외래어를 많이 쓰니까. 네. 그리고 네. 전혀 새롭게 생기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잖아요. 줄여서 쓰거나. 맞아요. 요즘에 뭐, 줄임말이 또 유행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네. 오늘 그러면 어떤 얘기를 또 들려주시겠습니까? 뭐 좀 우리가 삶이 순간순간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자기 삶을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좀 값지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네. 얘기가 되겠네요. 네. 자, 과연 어떤 또 주옥 같은 얘기가 될지 박수를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김지은입니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에 한국에 온 세토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한의과 대학을 7년을 졸업했고요. 한의사 생활 9년 정도 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다시 한의과 대학을 다녔고 지금은 한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삶과 죽음의 고비를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삶에서 겪으면서 느낀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1994년도, 95년도 그때는 북한이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런 여파가 병원에도 미치게 돼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영양실조 환자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됐었죠. 당시 소아과 의사로서 기아에 허덕이고 죽음이 기로에 서 있는 아이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제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행위는 죽어가는 내 아이를 안고 눈물 흘리는 그 애들이 어머니와 함께 같이 울어주는 행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관둬야 되겠다. 나 이거 정말 못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
탈북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10수년 전 3월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손으로 이렇게 둥둥 떠내리는 얼음을 이렇게 물치면서 겨우 두만강 건너편 중국 땅에 이르렀죠. 우여곡절 끝에 어떤 시골 한 마을에 들어갔고 어떤 집에서 며칠을 묵게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북한을 떠나서 남의 집에 와서 며칠 묵으면서 하루 세끼 오래간만에 따뜻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면서 있는데 밖에 묵은 밥덩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주인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거 우리 덮여 먹으면 안 될까요? 잠시 의아해하시더니 제가 가리키는 것을 보고 그거 사람이 먹는 거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거 누가 먹나요? 그러니까 개가 먹으라고 밖에 내놨는데 개가 너무 기름져서 안 먹는다. 그 순간 사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개도 안 먹는 저 이 밥과 고깃덩어리, 과연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그동안 내가 받았던 교육은 뭘까? 세상에 부름없는 내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북한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게 됐죠. 어느 날 새벽 자다가 공안에 잡혔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 분들이 모여서 사정화해서 저를 빼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도움으로 북송의 위기에서 저는 벗어났고 그 이후에 시골은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사람 많은 북경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 후에 제가 다시 한국에서 북경으로 교환 교수로 나오신 그 어떤 교수님 댁에서 파출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학 교수 하게 되면 조금 건방지지 않을까? 조금 너무 상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가끔 외부에 좋은 공연이 있거나 좋은 모임이 있거나 할 때는 저를 데리고 가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쇼핑을 하거나 하면 바지도 사다 주시고 셔츠, 립스틱, 저한테 필요한 것도 한두 가지 사다 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가 북한에서 배웠던 남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꼈고요. 그 후에 몇 달 동안 북경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다니면서 잡지, 신문, 영화, 한국에 대한 문화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한국은 우리랑 똑같고 내가 가서 충분히 살 수가 있고 한국 사람들도 참 좋은 분들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려고 결심을 하게 됐죠. 2002년 1월 달쯤 제가 북경을 떠났습니다. 북경을 떠나서 동남아로 갔다가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미얀마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으려고 새벽에 기다리다가 또 미얀마 경찰에 잡혔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면도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고, 가서 처참하게 죽는 것보다 여차하는 순간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운명의 신께서 다시 저희 손을 들어주셨고, 저는 거기서 북송이 안 되고 나오게 돼서 또 다시 한국 행물 오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안내원이 인천공항 상공입니다. 곧 내릴 준비를 하시라고 할 때 마음이 참 착잡하더군요. 이제 내가 드디어 너무 먼 길을 왔구나. 내가 자라났고 내 부모님이 무덤이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의 친구들이 있는 그 땅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내 평생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잠깐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기 공항에 도착해서 안내원을 기다리는 순간은 상당히 긴장되고 무섭고 떨리거든요. 그런데 한 공항 직원이 다가오시더니 사탕 하나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을 주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날도 다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잠깐 긴장됐던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이렇게 저희 한국 생활이 시작이 됐고 제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가졌던 직업은 다단계였습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직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실업자가 그렇게 많은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은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날리고 나서야 다단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문, 잡지, 가로수, 교차로 이런 걸 보면서 막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탁 울리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중국 조선족이세요? 하고 물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컴퓨터 할 줄 압니까? 아니면 운전할 줄 압니까? 창의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끝나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면 정말 전화 주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안 주시더군요. 이러한 것도 한국에 정착된 문화의 한 종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까지는 또한 1, 2년이 걸리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마음속에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걸까? 조금 원망도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정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결국은 한의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와 통일부의 북한 학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국가고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은 보건복지부 주관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한테 가니까 당신이 북한에서 의료행위 할 때 소지하던 서류를 지금 북한 가서 떼오세요. 굉장히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셨고 대학은 대학대로 마찬가지였고 북한에서 대학생활 7년, 의사생활 9년,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끝이구나 여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 이상 더 갈 곳이 없구나. 유서를 쓰기 시작했죠. 한 번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죽음이 마지막 순간에 지나온 삶이 영화 화면처럼 떠오르는 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이 순간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때는 없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죽지 않았었는데 왜 내가 지금 하루 세끼 밥 잘 먹으면서 내가 왜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있지?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욕심과 자존심, 한의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욕심, 반드시 한의사여만 된다는 그런 생각은 완전히 버리고요.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 취직해서 3개월쯤 되었을 때 결제 서류 받으려고 사장님한테 결제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사장님께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결제 서류를 제 얼굴에 확 던지시더라고요.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요.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딱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언론에서 맨날 그럽니다. 탈북자들은 회사 생활 잘 못한다. 이렇게 부딪히고 오래 못 버티고 나온다. 이런 말이 딱 생각나서 그래, 나만이라도 견디자, 참자, 인내하자, 노력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고요. 그 후에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직 자존감 하나로 회사 업무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익히고 점차 조금씩 회사 직원이 되어갔죠. 결국은 그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줬고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과 대학을 졸업을 했고 현재 남과 북의 한의과 대학이 정규 과정을 모두 마친 7천만 명 중에 유일한 단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가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아집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다면 오늘이 내가 없겠죠.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을 떠난 것도 나의 선택이었고요. 한국을 택한 것도 저의 선택이었죠. 우리는 누구나 그 선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선택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잘못된 선택을 또 다르게 바꿀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이 가장 잘 돼 있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겪었던 그 고생이 너무너무 많았고, 고생이 아니라 이건 죽음과 진짜 공포의 문턱에서 그랬는데, 네. 아까도 그 수많은 그런, 문턱을 넘어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기셨어요? 주저앉으면 정말로 나는 낙오자가 되는 거다. 네. 예. 그렇지만 새로운 삶을 선택을 네. 한다면 김지은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낙오자가 아니고 변절자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공감 온도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버튼 준비되셨죠? 자, 버튼 눌러주세요. 김지은 씨의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자, 과연 97도입니다. 오.